자,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가죽입니다. 이 가죽. 이 가죽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가죽 공예를 접해서 하시다 보면 제일 먼저 접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제일 눈에 띄는 가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통 일컬기를 이제 생지 가죽이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생지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나 정보들을 몇 개 찾아보면은 생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이제 뭐 가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일컬기를 이제 크러스트 레더, 이제 내추럴 크러스트 레더라고들 많이 하셔요. 크러스트 가죽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이제 가죽이라는 게 이제 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뭔가 썩지 않게끔 방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염색을 한다든지 오일을 좀 매겨서 이제 내구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무늬를 찍는다든지. 그런데 딱 방부 처리까지만 하는 거죠. 이제 썩지 않게끔 방부 처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오일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표면에다가 무늬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염료로 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은 그 가죽을 일컫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제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보안 영상을 찍는다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 되었든 거기서 이제 큰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이 생지라고 하는 가죽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색깔이 변해가는 에이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사서 이제 계속 조금씩 쓰고 있는 가죽인데 색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이제 하얀, 약간 살짝 베이지 톤에서 하얀 톤이 강한 이제 스케치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은 살짝 베이지 톤의 스케치북 같은 느낌이죠. 이런 가죽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해지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엄청 진해집니다. 오일기도 올라오고 진해지기도 하고 이제 에이징,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맛이 있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선호하시기도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좋은 가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가죽을 쓰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제 큰 단점이 있는데 그 큰 단점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오염이랑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오염과 스크래치에 정말 취약해요. 자, 보시면은 이 핸들 보시면 엄청 얼룩져 있죠. 이 얼룩이 이것저것 이제 제가 쓰는 거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 얼룩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묻어버리면은 뭐 물이 튀거나 그래 버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튀었죠. 뭔가 이제 튀었는데 한번 흡수돼 버리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나 이런 데도 정말 약해요. 보시면은 제가 그어버리면 보이시죠? 바로 스크래치가 이제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셔요. 이런 베지터블 가죽이나 베지터블 가죽류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죽 본연의 특성이고 그 매력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이제 취향이죠. 이건 취향인데 꽤나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변화나 스크래치가 많거나 이런 데 있어서 오염에 약하거나 이런 점은 단점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에이징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죽의 매력을 더해주는 특성이기도 한데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뚜껑이 덮이는 스타일의 카드 지갑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것도 만들어 둔 지 조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시죠? 시간이 얼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만들어 둔 지. 뚜껑이 덮여져서 있는 이 부분만 태닝이 안 됐죠. 여긴 항상 덮여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게 전체가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균일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얼룩같이 진해지는 쪽과 진해지지 않는 쪽이 나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별도로 이걸 이렇게 두고 놔둔다든지, 아니면 오일을 먹여서 이제 좀 태닝 되게끔 뭔가 이제 관리를 해준다든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카드 지갑 기준으로 이 안쪽은 색깔이 이 연한체로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바깥쪽은 이제 진해져서, 그 저희 여름에 보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바다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반스만 입고 이제 하면은 반스 자국 빼고는 다 타버리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됩니다. 그걸 보고 대부분이 좋아하시진 않죠. 뭔가 뭐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가 균일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치부하기엔 그렇지만 이런 치명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알고 이 생지를 쓰실 때는, 이 크로스트레더죠, 이 생지 가죽을 쓰실 때는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 가죽이 루이비통에서 모노그램 캔버스랑 같이 제일 많이 쓰는 가죽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루이비통에서 이 가죽을 넓게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오염에 취약하고 스크래치에 약하고 태닝, 그러니까 에이징이죠. 에이징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 이 가죽을 넓게 써버리면 그만큼 컴플레인이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판매량이랑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루이비통에서도 이 가죽을 이제 포인트만 쓰는 거죠. 포인트만. 전체는 모노그램 캔버스나 그렇게 들어가지만 포인트로만 뭐 손잡이나 가장자리 부분이나 뭐 이제 지퍼 풀러, 지퍼 손잡이나 이런 부분에만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 가죽의 매력에 대해서 이제 빠져서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나중에 쓰면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 이 가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잡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이 가죽 정말 좋은 가죽이에요. 정말 좋은 가죽이고, 왜 이 가죽이 좋냐면, 보통 프레스를 해서 찍거나 이제 그런 가죽들은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표면에 가죽에 이제 소를 기준으로 이제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찍는 것도 있고요. 표면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가죽은 그 윗면이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아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매운탕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운탕 보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 생선에 이제 비린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다대기를 넣는단 말이죠. 양념을 넣어서 그거를 비린내를 이제 가려주는데, 갓 잡아서 하거나 아니면 아직 이렇게 신선한 이제 생선이나 이제 그런 가지고 하는 맑은 매운탕은 굳이 다대기를 넣지 않고 끓여냅니다. 맑은 매운탕이라고 하죠. 맑은 매운탕을 쓸 때는 이미 고기가 신선할 때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린 맛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못 씁니다. 그래서 맑은 매운탕은 무조건 신선한 고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지도 이 표면, 이 결이나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되는 가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